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웹드라마 쪽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배우 서수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김창남입니다. 더숲 트리오라고 우리 학교 교수들 저 말고 두 분, 네. 그래서 세 명이 일종의 직장인 밴드죠. 저는 주로 이제 노래 부르고 기타 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세대는 그 드라마 그러면 거실에서 텔레비로 보는 친구들과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세대라 핸드폰으로 보는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그럼 주로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를 많이 다루겠네요? 네, 아무래도 저도 지금 대학생 역할을 하고 있고 내용 전체가 대학교 캠퍼스 학생들 얘기라서 20대 분들이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대학 생활이나 20대 혹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저희 대학 시절은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별 낭만도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살풍경한 시절이었다고 생각해요. 대학 안에 늘 경찰이, 전투경찰이 상주를 하고 있었고 또 뭐 곳곳에서 늘 거의 매일 최루탄이 터졌고 또 뭐 내 눈앞에서 친구들이 끌려가고 잡혀가고 이런 모습을 늘 봐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무슨 낭만 찾고 막 우리끼리 기분 좋다가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내가 지금 이런 자의식이 문득 생길 만큼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불행한 세대의 대학 시절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학교 안에 경찰들이 상주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학생들이 모여서 뭐 노래라도 부르면 바로 이제 와가지고 끌려가고 그런 시절이었죠. 1987이라는 영화에서도 네네.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선생님 대학 시절이랑 비슷한 내용 같아요. 바로 그런 시절이었어요. 누가 다시 20대 시절로 돌려보내줄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싫어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기 싫어요. 왜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불행하고 불편하고 늘 불안하고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뭐 언제 나도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느낌이 늘 있었고 실제로 많은 이른바 운동권 간 학생들이 감시당하고 그러던 시절이었잖아요. 아니 방금 말씀드린 영화에서도 6월 민주항쟁을 다루는 영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날이 오면? 이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 나올 때 훨씬 더 슬퍼지고 뭔가 그 시대의 내용을 들은 것 같아요. 그날이 오면이 이제 그 80년대 가장 대표적인 민중가요 중에 하나죠. 제 친구가 작곡한 노래고요. 네, 우리 세대가 늘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민중가요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한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운동권에서 운동하면서 불렀던 노래죠. 근데 이제 그 연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독재 정권,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어떤 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건 공식적으로 표현될 수가 없었어요. 그 대중가요나 이런 거 다 검열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노래들은 다 소위 지하화, 언더그라운드로 그래서 대학생들이 몰래 술을 먹거나 자기들끼리 이럴 때 부르거나 아니면 이제 나가서 시위를 할 때 부르거나 그런 노래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노래들을 이제 민중가요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래 노래라는 게 굉장히 이제 비교적 짧고 또 쉽게 전파되는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사회운동이나 혁명이나 이런 시기에는 늘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촛불 집회 기억나시죠? 네. 네. 거기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모일 수 있었던 데에는 노래가 있었다는 거죠. 노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 이제 민중가요를 그래서 우리가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의 그런 상처와 그 역사적인 굴곡을 기억한다면 바로 민중가요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다 같이 뜻을 모아서 부르는 그런 노래였죠. 힘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세고 막 싸우는 투쟁적인 노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민중가요 중에도 굉장히 이제 혼자 조용히 서정적으로 성찰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노래들도 많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님을 위한 행진곡 제목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네. 이게 이제 80년대 가장 대표적인 민중가요라고 할 수 있어요. 광주항쟁 역사를 배경으로 탄생한 노래이고 또 아침 이슬 네. 알죠? 네. 왜 넌
70년대를 대표하는 민중가요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뭐 소라 푸르른 소라라든가 사계라는 노래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80년대 후반에는 노동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노동가요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단결 투쟁가랄까 이건 굉장히 투쟁적인 그런 노래들도 많이 나왔죠. 들리는 노래들로 그냥 듣기만 했는데 그렇게 뜻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민중가요라는 게. 그렇죠. 혹시 금지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군사독재 시절에는 금지곡들이 참 많았어요. 특히 이제 70년대에 그 금지곡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70년대 초반에 대학생들이 이제 나와서 그 당시 청년 세대들이 굉장히 그 당시의 정권의 가장 큰 저항 세력이었어요. 당시의 청년 세대는 그 사고방식이나 문화가 달랐죠. 네. 그래서 좀 자유롭고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 남자 대학생들이 머리도 기르고 이제 이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대학 시절에. 그런 걸 청년 문화라고 불렀어요. 근데 당시 박정희 군사독재 입장에서는 청년 문화가 아직 꼴 보기 싫은 거야. 왜냐하면 그 정권은 기본적으로 사회 전체를 군대처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뭐 조국 근대화 맨날 그런 얘기 했지만 사실은 조국 군대화였어요. 그래서 미니스커트도 못 입게 하고 그러던 시절이거든요. 그때 그 청년 문화를 그래서 억압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많은 노래들이 금지곡이 된 거예요. 그게 1975년에 그때까지 나온 모든 대중가요를 재심사해서 수백 곡을 동시에 금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금지된 노래 중에 많은 노래가 이제 지하화해서 몰래 부르는 노래가 된 거죠. 이게 이제 민중가요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80년대가 되면 거의 대학마다 노래패들이 생겨. 노래 동아리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접 노래를 작곡하기도 하고 또 불리는 노래들을 모아서 악보집을 발간하기도 하고 또 불법 테이프를 제작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노래 운동이라는 게 활발하게 벌어지죠. 그게 이제 80년대 민중가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금지곡들은 계속 못 듣는 거예요? 그랬죠. 그 거짓말이라는 노래 들어봤어요? 그럼 제목은 들어봤는데 노래 들으면은 알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미 다 히트쳐서 다 알고 있는 노래인데 75년에 금지가 돼요. 거짓말이라는 노래의 금지 사유가 뭔지 알아요? 이유가? 불신풍조를 조장한다. 거짓말이야. 아, 그 말을 해서. 그런 이유였어요. 또 웨블러라는 노래는 그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영화에 삽입이 됐는데 거기 장발 단속하는 장면에서 경찰이 이제 지나가는 대학생 보고 야 거기 서! 그랬는데 막 도망가면서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말하자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인 거죠. 네. 그런 이유로 금지가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는 네, 진짜. 일들이죠. 그럼 금지곡들이 언제부터 그럼 저희가 듣고 풀리게 된 거예요? 이제 87년 6월 항쟁이 네. 있고 6.29 선언이 나오고 이제 민주화의 국면이 확 열리죠. 그때 그 많은 곡들이 일단 해금이 됩니다. 청년 문화의 금지곡들은 이미 이제 대중가요로 나왔다가 금지됐던 네. 아침 이슬 같은 노래가 해제가 됐어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묶여 있는 노래들이 있었어요. 팝송은 여전히 묶여 있었고 금지곡 월북 작가들의 작품들도 여전히 묶여 있었죠. 이게 이제 해금된 거는 김영삼 정부 시절 1994년이에요. 방송위원회에서 연락이 와서 좀 와달라고 갔더니 이제 전문가들 여러 명이 DJ도 있었고 뭐 평론가도 있고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가 이제 지금까지 그 쌓인 팝송 금지곡이 4,000곡이 넘는데 이제 재심사를 하겠다. 해금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중에 4명이 이제 뽑혀서 그 7월, 8월 이 2달간 그 여름에 더울 때 매주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만큼 쌓여있는 금지곡들 악보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해금을 시켰어요. 그 4명 중에 1명이 저였어요. 그래서 보헤미안 랩소디도 그때 그 앞에서 놓고 이제 이거 원래 그 가사에 그 살인이 묘사가 됐다. 네. I killed a man 뭐 이런 가사가 있죠. 그래서 폭력이라는 이유로 금지가 된 건데 제가 이제 이거 해금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때 이제 그래도 그거 뭐 좀 문제 있지 않아 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팝송 아무도 가사 안 듣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들어서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4명 중에 한 분이 저랑 굉장히 죽이 맞아서 네. 제가
해금식회 강력하게 또 함께 이렇게 주장을 해주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서병후 선생이에요. 네. 팝 컬럼니스트로 유명했던 분인데 그분이 바로 타이거 JK의 아버지예요. 아, 제가 아는 그 타이거 JK. 그렇죠. 그분하고 같이 저랑 해금을 시켰죠. 감사합니다. 제가 덕분에 그런 문화들을 다 접했던 것 같아요. 지금 K-팝, 뭐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 우리나라 문화들이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 그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된 것 같고 이게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되고 자유로워지면서 저희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제가 이제 가끔 뭐 기자들이나 이런 데서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한류가 그렇게 갑자기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융성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뭐 디지털 시대가 와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이니까 이제 그런 뭐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하나를 대라 이유를 한다면 민주화죠. 만약에 민주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면 군사 독재 시절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절대로 한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생충이라는 영화 찍었겠어요? 못 찍었을 거예요. 봉준호라는 사람이 영화 했을까요? 아마 못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 판에 들어갈 수가 없어라고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당시 우리 세대 중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해봐야 검열 다 당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아무것도 못하는데 곡 써봐야 검열 다 당해서 내 이 얘기 다 가사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이제 언더그라운드로 하고 민중가요 활동으로 갔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이제 민주화가 됐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1996년이 되면 검열 제도가 완전히 사라져요. 사전 검열 제도가. 그때 이제 그 역할을 했던 분이 정태춘 씨였고요. 우차사 이런 사람들이 이미 이제 활동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검열이 해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나 하고 싶은 대로 음반도 내고 음원도 내고 테이프도 내고 영화도 찍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우리가 한국 대중문화의 어떤 그런 놀라운 저력 이건 사실은 바로 그런 과정 민주화됐고 그 속에서 자유로운 창작의 어떤 저변이 확대되고 문화적 다양성이 확보되고 이런 과정에서 가능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기억을 하고 살아야겠어요. 너무 당연하게 보고 들었던 문화들이라서 민중가요가 이렇게 노래가 여러 개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 민중가요 중에는 처음에 80년대에는 불법 테이프로 몰래 부르는 노래였다가 87년 이후 민주화 국면에는 그게 이제 조금씩 검열의 폭이 넓어지면서 합법적으로 그래서 방송도 타고 그랬던 노래들도 꽤 있어요. 예를 들면 노래를 찾는 사람들 들어봤어요? 이게 세트장에 LP판 노차싸 그렇죠.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바로 이 음반들이 이제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음반인데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노래들은 사실은 그 87년 이전에 그 지하에서 불리던 노래들이에요. 그게 민주화 국면이 열리면서 노차싸가 합법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음반도 되고 심지어는 방송도 나오고 심지어는 가요 차트에도 올라가고 또 그 노래 중에 일부는 리메이크도 되고 그랬죠. 소라 푸른 사람 MC 스나이퍼. 알아요, MC. 예. 또 사계라는 노래는 거북이. 거북이 노래들도 예. 그런 식으로 리메이크도 되고 제가 사실은 노래를 찾는 사람들 창단 멤버예요. 여기 보면 여기 1집. 네, 저기 1집 있고 예. 뒤에 3집 있더라고요. 예, 만들 때 사실은 이제 저희 친구들과 함께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은 선생님 노래 중에 혹시 불러주실 수 있는 노래도 있으신가요? 뭐 요즘도 내가 노래 부르긴 하는데 이 자리에서 부르기는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제가 옛날에 79년도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저희 노래 동아리에서 불법으로 제작한 테이프가 있었어요. 1978년 겨울에 공장의 불빛이라는 그 불법 테이프가 제작이 됐어요. 이걸 만든 분이 아침이슬을 작곡한 김민기 씨인데 그분이 노동운동을 소재로 한 불법 테이프를 제작한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서 저희 멤버들이 그 테이프 작업에 참여를 했어요. 거기에 제가 노래를 2곡을 솔로로
불렀어요. 그 중에 한 곡을 한번 오늘 들어보죠. 이건 기지촌이라는 기지촌. 곡이고요. 기지촌이라는 건 이제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미군 부대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미군이 주둔했으니까 그 미군 부대 주변의 풍경을 담은 노래이고 김민기 씨의 작품이에요. 서산마루에 시들어지는 지쳐버린 황혼이 오늘 밤에는 무슨 꿈을 꿀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 당시에는 70년대에는 검열 때문에 음반으로 제대로 나오지 못했던 노래인데 불법 테이프로 녹음이 됐던 음원이죠. 이렇게 몰래 듣는 노래가 지금의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더 만들어준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게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노래도 들려주시고 너무 많은 좋은 이야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